안녕하세요. Speech and Brain Research Lab의 송지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수행했던 연구와 우리 랩에서 앞으로 연구할 흥미로운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직장 등의 다양한 일상 영역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소리, 음성 언어는 우리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말이 없는 삶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조용한 그런 이상적인 환경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대화함에 따라서 종종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소리에 상당히 주의를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소리 이해를 위해서 고의적으로 추가적으로 드리는 인지적인 노력을 우리가 listening effort, 듣기 노력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소리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 환경이나 말소리 전송에 있어서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축구장 같은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를 때 옆에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주변 소음에 의해서 말소리 이해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전화를 하다 보면 종종 상대방의 말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화기가 전달하는 음성 신호의 주파수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청자나 화자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히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 같은 외국어를 들을 때 언어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해당 언어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또한 청각에 문제가 있는 화자 같은 경우에 역시 말소리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또한 이것을 스피커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원어민 화자가 아니어서 특정 foreign accent를, 그러니까 외국인 말씨를 가지고 있는 경우랄지 특정 지역 말씨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말소리 이해가 힘들어질 수가 있고요. 또 말하는 사람의 발화 스타일로 인해서 말의 명료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를 청자의 뇌에서 벌어지는 음성언어 처리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그림을 바로 스피치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왼쪽에는 화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청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음양 신호는 우리 귀를 통해 전달되고 이것이 우리 뇌에 있는 청각 피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뇌의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을 거치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른쪽에 있는 청자의 관점, 즉 speech perception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하나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데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향 신호를 청각적인 층위에서 청각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소리에서 이 음향 신호에서 자음, 모음과 같이 그 해당 언어에서 사용되는 음소로 지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소리가 쉬, 이, 이런 소리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각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 연속적인 말소리를 단어로 분절해서 우리 머릿속 사전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문장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것이 주어다, 목적어다 이러한 구조를 파악하고 그것의 의미까지 끌어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음성언어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 랩에서는 EEG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청자의 뇌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뇌에서 벌어지는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장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음성언어 처리 과정을 즉각적으로 리얼타임으로 살펴보는 데 아주 유용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동적인 방식과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피험자에게 들은 단어가 달인지 탈인지 딸인지를 응답하게 한다든지 또 들은 문장이 무엇이었는지를 응답하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얼마나 해당 말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EEG 신호가 읽혀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행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말소리, 지각, 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뇌파를 주로 EEG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다양한 소음 환경,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야기하는 멀티스피커 인바이러먼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당 화자의 말소리에 집중하여 그 말소리를 인지하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다양한 리스너 그룹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예를 들면 정상 청력을 가진 원어민, 비원어민 화자, 그리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 이것을 화자의 문제와 말소리 자체의 특성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면 다양한 말씨를 가진 화자를 이해하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소리 이해가 어려워지는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인지 노력을, 듣기 노력을 기울여서 말소리를 지각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저희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소리의 사운드 웨이브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말소리의 진폭이 오르내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amplitude envelope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우리 뇌의 청각 피질의 뇌의 진동을 살펴보면 이 뇌의 진동이 이 말소리의 envelope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speech-brain synchronization 혹은 neural speech track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소리에 더 듣기 노력을 기울여서 말소리를 들을 때 이러한 청각적인 뇌파의 반응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소리 이해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가진 언어학적인 지식을 더 활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There are 3 pictures hanging on the wall 이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영어 화자들은 3 pictures hanging on the까지만 들어도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한 소음 환경에서 이러한 문맥 정보를 더 활발하게 사용해서 그 단어의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반응을 N400, N400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EEG 분석 기법으로서 다양한 컴퓨테이셔널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EG 데이터와 음성 신호와의 관계를 매핑하는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EEG 반응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한 연속적인 음성에서 각 단어가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월투백이라는 언어 모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말소리 지각, speech perception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랩에서는 이 화자의 speech production의 문제 역시 연구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말소리의 음성학적이고 음향적인 특징들을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발화 스타일에 따른 말소리의 특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캐주얼한 대화체 발화와 낭독체 발화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요. 또한 비원어민 화자의 말소리 특징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고
이렇게 음성학적이고 언어학적인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아동의 말소리 발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들은 말소리를 듣고 이해할 때 소음 환경에 좀 더 취약한데요. 이것은 해당 말소리에만 집중하고 주변 소음이나 다른 말소리는 무시하는 그러한 인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소리 지각의 문제를 다른 인지기능의 발달과 연관지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어 습득 아동과 이중 언어 습득 아동들이 어떻게 말소리를 습득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기들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이의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음성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리서치 1에서 소개드렸던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청자의 EEG 신호를 측정하여서 이 청자가 여러 명의 화자 중에 어떤 화자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디코드한 다음에 그 해당 화자의 말소리만 증폭시켜주는 그런 히어링 디바이스를 보청 장치를 개발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현재 학계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발과도 저희 연구 결과가 응용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음성학적인 연구의 결과들과 지식들을 응용하여서 음성공학의 다양한 분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성 합성 시스템이나 음성 인식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혹은 비원어민 화자, 외국어 학습자의 말소리를 평가해주는 시스템 같은 것을 개발할 때 이러한 음성학적인 지식들과 결과들이 응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Speech and Brain Research Lab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언어, 말소리, 그리고 뇌에 관한 저희 연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